근데 주주로서는 성장도 좋은데 분배도 요청을 하고 싶고 나도 주주로서 1년간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소수주주로서 대주주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배당을 가능케 만들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배당 안 해주는 회사에게 주주가 보내야 될 내용 증명의 핵심적인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예요. 근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배당을 해줄 수 있고 주주로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이익 배당 청구를 하고 싶은데 매년 정기주총 때마다 이 회사는 배당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아직 배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재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주로서는 성장도 좋은데 분배도 요청을 하고 싶고 나도 주주로서 1년간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소수주주로서 대주주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배당을 가능케 만들 것인가. 특히 만약에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포인트를 5가지 정도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이익 배당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와 관련된 질문. 만약에 강제할 수 있다면, 즉 특정한 조건에서 이익 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우리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조건만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배당이 된다면 과연 상법에서는 이익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익 배당의 대표적인 조항은 상법 462조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즉 이익 배당이 가능한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 배당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명시를 할 뿐 어떠한 의무도 느껴지지는 않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익배당 청구권은 추상적으로 이익배당을 해주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익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익배당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배당 청구권을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주주가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배당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 배당의 절차,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익 배당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제2항, 제462조의 2항입니다.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정합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이익 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익 배당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익 배당이 되냐?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야만 이익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소수주주로서 내가 4%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예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도 내가 이익과 관련된 배당을 받고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배당을 이끌 것인가? 즉,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 배당을 의사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주주들이나 대표이사를 설득해서 이익 배당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보통 내용 증명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회사를 압박하면서
주주들을 상대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니네는 이익 배당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은근히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돼서 소수주주인데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내용들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인지 제가 그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먼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익배당은 정기주총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에 정기주총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한 2달 정도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결산이 12월 31일이고 그래서 정기주총을 3월 말 정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회사라면 한 1월 달 정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1월 정도에 보고 2월, 3월에 정기주총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목차에 따라서 작성을 할 것이냐.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본인이 주주이고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죠? 회사의 주주도 아닌데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고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주의 권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 나는 회사의 주주이고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냐? 주주로서 회사에게 당연하게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주주명부, 두 번째, 정관, 세 번째,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치를 내야 되고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실력 행사에 너네들은 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죠.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계장부 열람권 많이 들어보셨죠? 상법 제466조 제1항은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는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직원의 보수는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고 또 영업이익은 얼마 남았는지,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열람권을 요청을 하면 이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주주가 왜 회계장부 열람권을 요청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주주임을 밝히고 두 번째 필요한 내용들을 공개 요청을 하고 세 번째 회계장부 열람 청구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상법상의 주주제한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법 제363조의 2에서는 주주제한권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니네들이 주주총회 할 때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줘 라고 굉장히 강력하고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주주제한권을 3% 이상의 주주가 행사를 한다면 목적사항에 그 내용을 반드시 리스팅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론 표결까지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용 증명에 포함시켜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주주 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런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는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강제 조항까지도 명시를 한다면 액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나 아니면 핵심 임직원의 어떤 비위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인 행위를 했다. 아니면 횡령과 배임과 관련된 의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압박수단까지 강구를 한다면 소수주주이지만 회사를 상대로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돼서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증명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여러분들 정기주주총회가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거의 한 8, 90% 이상은 3월 달에 정기주총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주주제한권과 관련돼서 정기주총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보통 주주총회를 한다면 적어도 2월 초 정도에는 도착을 할 수 있게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이나 한 2월 초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소수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리스팅을 해서 내용 증명에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회사에 발송을 하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임직원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압박을 받으면서 이익 배당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주로서의 권리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주들이 소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 주총에서 어떤 표결하는 것에 본인들의 권리 행사를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익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나 유의미한 실력 행사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배당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소수주주로서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회사가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지 않고 대표들의 보수 급여를 올린다든지 퇴직금을 올린다든지 쓸데없는 벤치나 이런 차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탕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해보고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